네, 안녕하세요. 예, 청년취업공작소 오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건 건강하시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그 취업공장에서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거쳐서 여러 가지 특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 이번에도 되게 놀란 게 많이 또 취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쪼록 저희 이 방송이 여러분의 취준 생활에 에너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 어떠한 인재를 원할까? 사실 기업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그거에 명쾌한 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용찬 부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항상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부사장님은 어떤 질문이냐면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주로 하셨던 분인데, 오늘은 한번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본인 소개 한번 1분 동안 해보시겠어요? 예. 네. 사실 제일 힘든 질문 맞고요. 네. 실제 취업 면접을 하면 대다수 면접관들이 1분 안에 맞아요. 취업의 한 80% 이상은 승패를 결정짓는다라고 합니다.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네.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심정을 좀 느껴보셔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6년간 숙성된 순수 토종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92년에 한국야쿠르트 영업사원으로 입사해서 총무, 마케팅, 노사관계, 또 인사팀장, 인재개발 원자, 홍보이사, 또 경영지원, 또 대외 업무 총괄까지 총 26년간 10여 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유산균 발효를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저를 소개하면요. 저는 취업 코치입니다. 현재는 여러분 같은 인재와 또 기업을 연결해주는 인적 좌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엑스퍼트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인재경영 전도사로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 또 여러분처럼 직업의 꿈을 꾸는 청년 인재들을 위해서 취업 촉진 활동을 응원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모쪼록 제 부족한 경험 또 소견들이 여러분 꿈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 많이 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부담 없이 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긴장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면접을 볼 때가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보기도 하고 제가 또 받기도 하고 할 때 보면 사실 받는 입장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면접을 받는 맞습니다. 입장은, 그러니까 하는 입장은. 그래서 하시면서 이렇게 약간 긴장하셨는데, 항상 저는 자리는 늘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면접을 보신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면접을 이렇게 직접 해야 되는. 예, 여러분들은 우리 부사장님 픽하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은 어떤 건지,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자연스럽게 그 출석 체크는 다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취업 이벤트 했었는데 몇 가지 공지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취업 이벤트 했었는데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게 많으신 분들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축하하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특강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평균 30여 분 정도 계속 들어와 계세요. 특히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건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구직 활동을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취업을 하셔서 취업하는 어떤 이벤트를 마련했었던 게 뭐냐면, 하신 분들한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이거 친환경 텀블러 이걸 좀 드리고 있고요. 또
이거 PPL 같네요. 그다음에 이게 좀 큰데 부피가 이게 와 어떤 거가 좋으냐면 등 놓고 쓰기 되게 좋더라고. 이걸 두 개를 절대 내돈내산 아니 이거 전혀 상관없고 이걸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지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취업하시게 되면 뭐 저희가 아시겠지만 뭐 어떤 개인 기업들이 아니고 노동부나 또는 인천시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악용될 소지는 없으니까 언제든 좀 얘기를 해주셔야 또 저희도 이런 선물도 드리고 또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참고로 해주시고 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뭐 요즘 시대 그럼 코로나가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세대마다 시대마다 원하는 인재상은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이제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요즘 시대의 신입 직원, 특히 이제 신입 직원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신입 직원들이 많으실 텐데 그 신입 직원에게 대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키워드를 제가 뽑아낸 게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인데요. 실제 코로나 이후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또 기업들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재상의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통상 이제 사람을 우리가 조직에서 뽑을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얼마나 우리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냐.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입사한 선택한 직무에 얼마나 직무 적합성이 걸맞는 인재인가.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근데 대다수 이제 신입사원은 조직 적합성이라는 기본적인 인적 자질에 굉장히 좀 비중을 높게 뒀습니다. 그쵸. 오히려 신입이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이 직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근원적인 이 친구의 자질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직무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인적 자질보다는 얼마나 직무 적합성, 이 친구가 입사해서 빨리 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해주고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줄 건가, 이런 데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창의력이니 여러 가지 좋은 막 용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했던 게 신입사원에 대한 인재상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굉장히 소프트한 스킬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입사를 해서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융화를 잘하고 얼마나 팀워크를 잘 이끌어내고 또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고객의 마음을 훔쳐내는가, 그것들을 성과로 연결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가 이제 소통력이고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말만 잘하는 게 소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려면은 이 사람의 정말 근원적인 니즈를 읽어내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특히 이제 해외 쪽 그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문화, 또 그 나라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통찰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소통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소프트 인재의 첫 번째 키워드를 소통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를 이제 협상력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그 기업에서 성과를 낸다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협상이고 끊임없이 협상을 고객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처한 그 환경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얼마나 원하는 고객한테 빨리 제값받고 팔 건가, 이 문제 해결력인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결국 의사소통력이 필요한 이유는 협상력이죠. 그래서 그런 협상력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직이라는 건 시스템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팀워크를 잘 맞춰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자기 스스로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요. 얼마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잡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를 잘 이끌어가느냐. 또 이 사람이 특정 조직의 장이 되고 리더가 됐을 때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팀을 성과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잘 이끌고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실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의 변화된 인재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 요소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리가 이제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얘기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실 게 이제 조직의 뭐 예를 들면 성실한 태도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어떤 직무에 맞는 직무 적합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필요한 것들도 달라질 것 같아요. 준비가. 실제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최근에 저도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채용 공고를 읽어보면요. 직무 관련 경험들을 많이 물어보고. 근데 도대체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고 직무 경험을 쌓나. 참 그 볼 때마다 속상한데요. 실제 기업들이 직무 관련 경험들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그만큼 기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질문 드리고자 싶은 건 아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다시 디테일하게 뭐 직무적합성이라는 걸 알려면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거랑 연동이 될 건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4가지인 거죠. 소통 능력. 항상 많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소통 능력에 필요한 건 협상력, 그다음에 팀워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더십. 이 전반적 자기 관리에 대한 문제. 이 크게 4가지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런 인재상들을 알려면 사실 기업에서는 굉장히 뭐 면접을 통해서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보는데 일단은 부사장님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알아보세요? 정말 그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이 심장을 파고드시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질문의 깊이 때문에. 왜요? 실제 지금 아마 저도 1992년에 입사했을 때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업에서 제시하는 인재상들을 이렇게 한번 저희가 쳐다보면 되게 사실 추상적입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뭐 제가 4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럼 의사소통력, 협상력 이런 것들을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떻게 찾아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27년 조직생활간 거기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 근원적인 인재 DNA를 찾아낼 건가 이것들을 찾아봤고요. 그것들을 저는 3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 조직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몰입을 잘하고 창의적인 애들을 찾아가 봤더니 걔들의 근원적인 특징이 굉장히 긍정성이 높다는 겁니다. 긍정성. 그러면 제가 잠깐 긍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또 추상적인 것 같아요. 긍정한다, 뭐 좋은 게 좋은 건가? 긍정성? 뭘까? 이런 생각. 기업에서의 긍정성은 뭘까요? 기업에서 첫 번째는요, 조직이지 않습니까? 사람 간의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특징들을 조직 내에서 봤더니 첫 번째는 정말 표정이 밝은 애들. 그래서 면접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표정. 사람은 긴장될 때 평소에 그 사람의 태도가 그대로 녹아납니다.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만큼 스트레스 내성이나 밝은 표정, 긍정적인 표정, 적극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결국 그 친구의 평소의 기질이고 평소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면접 때 표정이 밝은, 예전에 뭐 이건희 선친께서는 감상장애까지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한 또는 사람에 대한 인정감입니다. 얼마나 그 기업에 대해서, 기존 질서에 대해서, 뭐 기존 패러다임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결국 조직은 협업입니다. 내가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친구가 필연적으로 나를 존중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상호 간에 존중을 할 때 파트너십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럴 때 바로 협업이 생기죠.
그러면은 부사장님은 아까 그랬던 이제 막 이거 어떤 긍정적인 표정을 본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그러니까 그 협업을 한다, 사람들한테 존중한다 이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면접뿐이 아니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세요? 이 제가 사람은 남을 참 존중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기억나는 게요. 네. 특히 이제 신입사원 중에 네. 100명이 뭐 보통 저희는 이제 한 100명씩 공채를 하는데요. 100명을 3개월간 교육을 시킵니다. 네. 제가 뭐 인사팀장도 하고 인재개발 원장으로 직접 교육도 3개월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개월 교육장에서 보여줬던 이 친구들의 표정, 태도, 특히 하나,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가. 인사. 핵심입니다. 존중한다는 것도 인사를 얼마나 예. 잘하느냐, 남한테 어떤 감사를 뭐 잘 표현한다든가 뭐 이런 거요. 우린 기본적으로 상대가 인사를 할 때 저 친구가 형식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나한테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지 우린 정말 바보가 아니면 다 느낍니다.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조직에서는 특히 그 인사를 정말 잘하는 그 존중감을 담아서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저는 눈여겨봤고요.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을 때 특정 조직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많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인재가 돼서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는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뭐 인사를 볼 수는 없지만은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그 친구의 표정, 태도, 하다못해 그 면접을 집단 면접을 볼 때 옆 친구가 답변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전 잘 관찰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이렇게 땀을 보거나 맞아. 아니면 뭐 다음 자기한테 올 말할 질문을 상상하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정말 밝은 표정이고 적극적인 표정이냐면요, 옆 친구가 답변을 할 때 몸을 살짝 돌리고 이렇게 들어준다, 웃어주고 긍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아무리 우리가 나 의사소통력 좋고 경청을 잘합니다 100번 하는 것보다 실제 면접장에서 옆 친구가 답변을 할 때 그 친구한테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이 친구가 조금 재미있는 얘기하면 함께 웃어주고, 사실 이런 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 친구는 정말 타인에 대한 경청, 존중,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작은 단서, 짧은 그 5분의 시간에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합니다. 맞아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이 100% 정확하진 않지만 워낙 짧은 시간에 뭔가 결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자기소개서나 또 면접 때 좀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최근에 당신이 감사함을 느낀 게 끝이 아니고 실제 표현해 본 거, 표현해 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라. 근데 의외로 그럴 때 최근에 누군가한테 감사를 표현해 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통해서 저는 긍정성이라는 추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읽어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질문들로 많이 구조화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우울하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 뭐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인사를 잘한다, 또 평소에 어떤 표정을 지느냐. 사실 밝은 에너지를 가졌다는 건 그 어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사장님 말씀대로 항상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내가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20년간 DNA를 연구하셨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게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두 번째 추상적인 인재상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굉장히 열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뭐 진짜 짝사랑하다 못해서 열정하고 평생 살고 싶을 정도로 열정이라는 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열정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저는 면접 과정이나 자소서를 읽을 때 또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읽어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면접 보신 분들은 그런 질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네가 학교 다닐 때 학회나 뭐 서클 그쵸. 아니면 뭐 예. 특정 사조직을 이끈 경험이 있느냐. 결국 이런 것들이 주도성에 대한 겁니다. 얼마나 네가 특정 과제를 또는 특정 조직을 주도적으로 한번 이끌어 간다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도전에 대한 겁니다. 아마 이런 것도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 항목에 많이 질문이 나오죠.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도전 또는 가장 힘들었던 도전 사례를 제시하시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열정이라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구조화된 질문이라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도전을 많이 했느냐 이런 항목으로 열정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네가 정말 며칠간 24시간 48시간 동안 미친 듯이 잠도 안 자고 몰입한 게 어떤 것들이냐. 그게 정말 뭐 도박이나 나쁜 게 아니라면 심지어 게임도 좋습니다. 게임에 내가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할 수 있으면 아, 저 친구는 열정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잘 조직에서 이끌어주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주도하고 도전하고 또 뭔가 몰입하는 이런 항목들을 좀 면접에서 많이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런 애들을 저희는 열정이 있는 인재다. 이렇게 그럼 그런 사람이 온다면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직에서? 조직의 에너지가 뜨거워지고요. 예. 조직의 선배들이 긴장을 합니다. 실제 제가 그 인재개발원장 때 그런 친구를 직접 데리고 있었고요. 신입사원한테 제가 신입사원 교육 기획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이런 간이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간이 침대를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서 그 일주일간 그 교육 기획을 위해서 밤을 새서 일하는 걸 좀 봤고요. 근데 왜 신입한테 그런 큰 꼭지를 맡기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때 의도 네. 어떤? 제가 느낀 건 이런 겁니다. 예. 방금 경험해봤던 애들이 짜는 후배들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훨씬 더 얘가 느꼈던 이런 교육은 효과성이 높더라 아니면 이런 교육은 효과성이 떨어지더라 내가 교육기획자면 이런 거 한번 해본지 안돼라는 본인의 어떤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던 아이디어를 가장 빠르게 직접 본인이 업무에 실행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맞춤형 교육, 눈높이에 맞는 교육들. 그래서 선배들은 저한테 되게 많이 걱정을 그죠.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몇천 명이 지금 해야 되는 교육인데. 그래서 실제 가장이나 차장급 직원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이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과하다. 어떻게 4개월차 신입한테 이런 교육 기획을 맡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라고 했는데 정말 이 친구가 너무 몰입을 하고 또 너무 그 프로그램들을 실제 도전적인 것들을 기존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중에 한 80% 이상은 실제 그 친구의 후배가 입사했을 때 그대로 접목을 했고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신입사원들, 그 친구 후배들이 느꼈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해서 몰입할 줄 알고 또 본인이 직접 사실 신입한테 직무를 맡겼을 때 기꺼이 미친 듯이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아니면 그걸 막 조금 과하다 또는 너무 저는 아직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약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팀장한테 오히려 그런 업무를 다음에 하겠다라고 미루는 친구도 많은데요. 그렇게 본인이 이런 뭐 간이 침상까지 갖다 놓으면서 일주일간 정말 누구한테 물론 선배들한테 많이 질문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획을 훌륭하게 끝내고 또 실행까지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저렇게 스스로 직무에 대해서 주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열정적인 애고 이런 애들이 선배들을 긴장시키고 선배들이 다른 교육에서도 기존에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50% 이상 바꾸게 하는 그런 조직의 에너지를 뜨겁게 달구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종의 매기론이라고 하는데요. 미꾸라지 노는 곳에 매기 한 마리를 풀어놨더니 맞아요. 미꾸라지들이 죽지 않고 48시간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인 신입사원의 가장 큰 효과는 조직을
살아있는 미꾸라지 총으로 만들어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자기소개서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은 신입한테 기대하는 것 중에 물론 이제 직무의 네. 적합성도 있지만 결국은 좀 조직의 신입으로서 가지는 도화지, 백도화지 같은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가르치면서 그런 열정을 또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매개의 원으로서 신입한테 기대하는 거는 저는 누구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기업이든 신입한테는 새로운 활력을 얻고 싶다. 그리고 조직을 좀 더 그래서 그런 에너를 가지고 조직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것들이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의 테크니션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것들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왜 하냐, 뭔가 몰입했던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항상 뭐 면접 좀 못 봐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꼭 받고 싶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런 친구들 보면 이렇게 면접이든 뭐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거 말고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실제 전 그런 친구 채용까지 해봤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제 대학들 취업 특강 다니고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 기업이 너무 입사하고 싶어서 그 당시 이제 한국야쿠르트가 그래서 정말 회사까지 찾아와서 물론 저한테 찾아온 건 아닌데 채용 담당한테 찾아와서 그 기업 문화도 물어보고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팁도 얻고 하면서 결국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특히 대기업들은 지역별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서울, 강주, 대전. 근데 서울 쪽 대부분 학생들은 서울 쪽에 일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근데 서울 쪽 경쟁률이 1000대 1이라고 하면요. 전주 쪽 경쟁률은 50대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전주로 입사했습니다. 서울 학교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학교 졸업생이 전주로 가면요. 주로 전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서울 쪽. 그리고 또 자기 거주지까지 옮겨서 회사를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렇죠. 그런 의지죠. 근데 또 그 의심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서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주에서 그래서 영업사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입사 2년 만에 그 전주 지역 또 강주 지역에서 영업사원 그때 한 50명 중에 2위를 했습니다. 영업 성적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도권으로 발탁을 받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지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게 사람의 의지라는 게 결국 사람은 생각한 만큼 발전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저도 한 지금 3년 동안 진짜 취준 생활했던 친구 있어요. 갖가지 것들 다 하다가 결국은 이 친구가 맨 끝에 정말 맨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접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접고 이랬던 친구였는데요. 막판에 지금 이제 은행권 취업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가고 싶어하는 은행권인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이거였었어요. 한 달 정도를 그 회사 본사에 가서요. 그 은행 본사에 가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뽑는 거냐,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필요한 그거 정말 점심시간마다 가서 인터뷰하고 자기 여기 지금 지원할 건데 뭐냐 이거를 한 달 동안 했대요. 거길 출근했대요. 한 달을 본사 로비에 앉아서. 야, 그래서 그 정도 열정을 그 친구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가 딱 그런 열정을 보이고 나서 어쨌든 뭐 그거 덕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부사장님은 20대 때 혹시 몰입했던 거 있잖아요. 푹 빠져서 있었던 거 이런 게 없었어요 혹시? 저는 실제 1000페이지 스스로에 대한 자전적 소설을 쓴 적이 있고요. 그게 1000페이지의 소설? 어떤 계기로? 뭔가 제 돌아온 것들이 타인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한테는 되게 힘들었고 되게 막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너무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충동도 많이 느꼈던 그러면서 제가 사실 성격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대단히 진짜 남자 친구들하고도
1분간 얼굴 맞대고 얘기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가 막 바꾼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그런 제 1년에 20살까지 살아왔던 그런 족적들을 제 스스로 한번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거기 몰입했고요. 특히 군에 가서 이제 병장 달고 이제 특별히 그 일이 많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며칠 동안 한참만 글이 잘 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아요. 며칠씩 잠도 안 자고 정말 제 삶에 대한 얘기들을 썼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때가 제 20대 때까지 가장 몰입했던 경험이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저 여기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20대 내지는 30대 네. 초반 뭐 이럴 텐데요. 저도 꼭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어찌하리. 그래서 20대든 30대든 꼭 취준 생활이 아니어도 이 시기가 지나면 못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이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삶의 목표. 미친 듯이 내가 뭔가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돼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했던 분들이 또 와서 아까 일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맞습니다. 알아보는 거.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예. 뭔가 그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불감불급이다라는 그 미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 네. 그래서 어려운 시기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세 번째. 네,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진정성에 대한. 아, 진정성. 왜라는 거죠. 네. 뭔가 일을 할 때 도대체 왜 한다. 또 내가 취업을 할 때 실제 자소 면접 질문에 가장 많이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나는 도대체 왜 이 기업에, 왜 이 직무에 지원을 했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명확한 친구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킨 친구들이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왜라는 목표의식이 투철한 친구들을 저는 많이 이제 진정성 있는 친구라고 찾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현재 역할 책임, 본인이 부모의 자식으로서 역할 책임, 또 한국의 취업 준비생으로서 역할 책임, 스스로에 대한 역할 책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얼마나 자기 삶에 정직한가. 이 세 가지들을 저는 많이 물어보고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친구를 저는 진정성 있는 인재구나. 그럼 자기 삶에 정직한 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자기 삶에 정직한 거는요. 언뜻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쵸. 그 자소서를 보면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보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조금 어렵긴 한데 뭔가 자기 자소서를 쓸 때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여러 유튜브에서 블로그에서 편집을 한 건지 어서 많이 본 듯한 아니면 진솔한 정말 뭐 아주 도드라지거나 대단한 뭐 혁신적이거나 대단히 뭐 재미있거나 기발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정말 아주 평범한 일상 생활을 쓰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걸 얻어냈고 또 그것들을 응용해서 조직에서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담백하게 쓴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평가자들은 뭐 대단한 짜집기한 친구보다는 그렇게 작은 일상들을 통해서 본인이 느낌, 또 그 느낌을 어떻게 직무에 조직에 살릴 건가 이렇게 쓴 친구들한테 오히려 더 진실된 진정성이라는 걸, 정직이라는 걸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한 것보다는 그렇게 좀 사소한 일이지만은 되게 뭔가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런 솔직한 것들 속에서 정직이라는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떤 자기 언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뭐 어떻게 아냐가 아니라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자기 얘기인지 아니면 남의 거 따온 얘기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소개서 100번 강의 듣는다고 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뭐 제가 예전에 그런 친구 봤어요. 한 45개국인가를 여행을 갔었대요. 그 여행을 갔는데 그럼 뭘 느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숱한 경험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저는 항상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르바이트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대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떤 거 어때요?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건 힘들어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건 진정성이라는 것들을 좀 더 확장하자면 자기가 그런 경험 속에서 깨어서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곱씹고 깨어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스스로의 경험이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 기업에서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크게 아까 말씀한 긍정, 열정, 진정. 그래서 삼정. 우리 부사장님의 그 삼정, 예, 인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정 인재상. 네. 27년간 터득한 중요한 말씀.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은 삼정. 참고 대방처럼. 예, 여기서만 알 수 있는. 근데 저는 이 긍정, 열정, 진정은 사람에 따라 표현되는 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해서 막 열정이 없거나 이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직무를 하든 이런 진정이나 긍정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나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아닌 두루두루 이 정도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꼭 세 가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인재라는 건 다다익선이지 않습니까? 네,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꼽으라고 베스트. 하면 당연히 열정입니다. 열정. 조직은 결국 일을 하는 집단이고요. 네, 맞아요.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몰입하느냐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마케팅 거리들을 갖다 주고요. 그런 것들이 창의성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창의성이 결국은 경영 성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저는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하면 결단코 열정을 뽑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뭔가 몰입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세요. 가슴 뛰는 일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러나 기업은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인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입들은 사실 열정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에 왔던 경험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열정이 좀 더 한다면 열정을 갖추려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를 갖추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제 산업으로 얘기하면 제 후배분들인데요. 이제 취업이란 꿈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가슴에 다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또 가슴에 다 긍정성도 갖고 계시고요. 진정성도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폭발하고 끄집어 내주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바로 취업을 앞둔 분들이 내가 갑자기 긍정성을 찾겠다, 뭐 열정을 이렇게 해서 뭔가 본인의 기질이나 성격을 바꾸는 거는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히려 개인의 캐릭터를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의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질이 있고요. 또 본인의 성격이 있고요. 본인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백지에 열거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쭉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한번 내가 정리해 보는 잘하는 것,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업종이 어떤 거냐. 또 뭐 조금 더 축소하면 그럼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은 어디냐. 그래서 그 기업이나 이제 직무에 대한 분석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본인의 강점들, 본인의 역량, 경험 중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본인이 많은 뭔가 느낌을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칭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이고요. 전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시작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몰랐던 맞아. 내가
대학 3학년 때 했던 이런 서클 활동의 이런 부분들 정말 저 투덜이 4명을 내가 인내력을 가지고 전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끌고 왔던 이런 사례들이 내가 봤더니 정말 주도적인 거였고 도전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그 정리하는 작업. 내가 지원할 직무하고 내가 지원할 기업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인재 유형하고 맞추는 작업들. 이것들을 지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것들은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저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접 경험, 네. 간접 경험이라고 직접 경험은 뭐 직접 기업 현장에 가서 많이 발로 뛰어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인턴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인재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직간접 경험할 수 있는 문을 많이 못 열어줍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많이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갖고 계신 인재상 강점들을 한번 이게 제대로 이 기업, 이 직무에 맞는 건지를 간접적으로 체득해 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저는 기업에서 주관하는 이런 일자리 박람회나 아니면 산업 전시회가 있습니다. 식품산업 박람회니 아니면 뭐 기계산업 박람회 이런 것들이 요즘 온라인도 많이 합니다. 요즘 많더라고요. 랜선으로 하는 거. 예. 그런 데 가면 두 가지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점들, 그 직무 역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의 성격적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직무하고 또 내가 원하는 기업하고 맞는 건지 이것들을 없는 걸 지금 만들지 못합니다. 그쵸. 어떻게 지금 24살에 갑자기 없는 열정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그 작업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내면에 있는 또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맞아요. 그것들을 이제 지금은 찾아내는 작업. 맞아요. 밖으로 끌어내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매칭할 거냐. 직무랑 기업하고 그 원하는 인재상들하고 그 작업을 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끊임없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일자리 박람회나 아니면 산업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직접 기업 담당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토크도 해주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강원대 취업 박람회 갔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야쿠르트 이제 의료 계열사에 있을 때인데 큐렉소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별로 없어서 이틀간 있는데 뭐 옆에 CJ 이런 데는 많은 학생이 줄 서가면서 찾아가는데 큐렉소에 이틀간 10명이 왔습니다. 10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4학년 여학생이 무려 30분간 기업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 직무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 직무를 거쳤을 때 본인이 향후에 글로벌 이런 회사에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귀찮을 정도로 근데 사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워낙 오는 학생이 없는데 그쵸. 뻘쭘하셨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근데 이 학생이 30분간 이제 그 면담을 질문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들어주고 또 우리 기업의 강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이 친구가 저희 기업에 그 야쿠르트 계열사 그 의료기기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희는 학사를 잘 뽑지 않습니다. 원래 석사만 뽑는데. 근데 이 친구가 워낙 그 의지, 아까 말씀드렸던 의지나 열정이 도전이라는 것들이 너무 괜찮아 보여서 이 친구 입사했습니다. 지금 다닙니다. 근데 이 친구 초봉이 아마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 이름도 없는 큐렉소라는 회사에 강원대 졸업한 여학생이 4,300을 초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연봉인데요. 그쵸. 저기 뭐냐 석사 졸업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기업이 의외로 채용 박람회 산업 전시회하면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올 것 같은데 맞아. 실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뭘 잘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은 기업하고 직무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시회 또 박람회 이런 데 뛰어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내 강점하고 매칭 작업을 해야 되고요. 특히 또 하나 더 추천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게 준비해야 될 게 우리는 특히 여러분 같은 인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연봉도 많이 주고 수도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다수 원하십니다.
근데 정말 슬프게도 현재 뭐 코로나 특히 사태 때문에 그쵸. 기업들은 채용의 문을 각각 닫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제가 물어보면요, 취업 코칭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자격증을 맞아요, 따겠다고 맞아요. 요즘 제가 정말 도시락사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취업 맞아요. 재수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취업 재수라는 거는 기업 평가자 입장에서는 낙인 효과입니다. 절대 취업 재수한 친구들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재수는 좀 나요. 삼수가 있어요. 좀 삼수까지 있어요. 3년을 쉰 친구도 꽤 돼요. 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삼성을 위해서 예. 3년간 예. 공부만 했다. 삼성서 좋아할 거냐? 절대 안 좋아. 아니에요. 예. 사람은 뭘로 성장하냐면요, 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정말 삼성에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요, 삼성의 마케터를 지원해서 합격할 확률이 만약 10%라고 하면 구성원이 총 10명이 작은, 이름도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주는 이름 없는 작은 기업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나한테 마케터로서 역할을 맡겨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셔서 그 작은 기업일수록 업무 범위가 넓습니다. 네, 숲을 맞아요. 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친 듯이 마케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심지어는 총무까지 하면서 그렇죠. 전체 숲을 보면서 내가 한 일이 조직을 확 바꾸는 이런 영향력의 기쁨도 맛보면서 또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패의 좌절의 경험도 맛보면서 그런 데서 오히려 그렇죠. 2년, 3년 직무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3년 후에 삼성의 마케팅에 지원을 합니다. 모든 기업은 우리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올드루키드, 직무 관련 경험, 직무 적합성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히려 취업 재수하는 것보다는 그런 작은 기업에 가서 일을 통해 성장하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약 여러분이 굉장히 긍정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작은 기업, 10명의 기업에서 긍정성을 한번 발휘해 보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삼성에 입사 자소서 쓸 때, 또 네. 면접에 가서 내 긍정성이 높다라고 아무리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이지만 거기에서 마케터로서 어떻게 내가 그 작은 업무를 3년간 수행하면서 긍정성을 발휘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정이라는 것들을 주도하고 도전하고 몰입하면서 성과를 20%에서 70%까지 끌어올렸느냐, 이런 얘기들을 스토리화 시키는 것들을 기업의 평가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싶어 하고요, 자소서에서. 또 귀를 활짝 열어 제끼고 면접장에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없는 열정을 갑자기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내면에 숨어 있는 또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들이, 너가 몰랐던 것들이 사실 꺼내서 딱 디렉트화 시키면 그런 것들이 주도적인 경험이었고요, 도전적인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직무, 업종하고 강점들, 매칭 작업들, 그것들을 직간접 체험을 하고,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작은 기업, 또 일용직이든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왜 하는지, 내 진정성을, 내 주도성을, 내 도전성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장으로 그쵸. 만드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스토리화 시키는 게 아름다운, 정말 찾고 싶은 기업에서 인재가 되는 거고, 그것들을 스토리텔링 시키는 게 사실 자소서고 면접의 스피치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자소서가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것 떠나서,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올해 졸업하셨거나 그 다음에 또 퇴사를 하셨거나 초에 지금 한 6개월이 넘은 분들이 있다면 특별한 목적 없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취업의 재수나 삼수는 여기서 경력으로 치지 않아요. 그리고 내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입시랑 달리요, 그 삼수생이면 또 배운 거라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좌절감도 커서, 항상 연구 결과도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이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향 취업에 대한
그러니까 더 낮은 조건의 일을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고 또 기업에서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이 정도 6개월 정도 졸업한 지 시점이 흘렀다 그러면 저는 꼭 추천드리는 건 인재상이고 뭐고 지금은 취업을 하셔야 될 타이밍은 안 된다 그러면 요즘 일경험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맥락에서 일경험은 조금 이게 이제 요즘 그 노동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직무 연관성 있는 네. 기업을 가면 좋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하반기라도 또는 내년 초라도 뽑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건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저도 예. 그 말씀 공감하는 게요. 최근에 뭐 이런 취업 공작소나 기타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들을 좀 참 네. 많이 하는 걸 봤고요. 네. 근데 되게 프로그램이 실제 액션 러닝이라는 걸 참 사랑하는 네. 직관적 경험인데요. 그런 네. 것들을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 말씀대로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거기에서 내 강점들을 한번 네. 테스트해보는, 도전해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공 취업을 앞당길 거로 네. 믿습니다. 그리고 되신다 그러면 우리 정영찬 부사장님이 직접 상담도 해주세요. 그래서 상담은 사실 아까 말했던 내 안에 답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답이 있는데 나를 좀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숨겨져 있는 사실 어떤 디렉션을 주는 것보다 보석이 어떤 건지를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영찬 부사장님하고 또 만약에 신청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얘기들을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기 어려우니 또 기업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우리 이렇게 전문 그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이런 수업을 이런 강의를 이 시간에 챙겨 듣는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열정이죠. 이 시간에 딴 거 할 거 많거든요. 요 넷플릭스 영화를 봐도 되고 모두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내서 같이 함께 해주신 게 굉장히 고맙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데 취업하실 거예요. 저희 보니까 취업자 조사했는데 취업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하반기 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9월, 10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11월까지는 조금 하고 물론 이제 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저는 꼭 타임테이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예. 무작정 내년까지 공기업 준비 이거 이런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좀 더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좀 해주세요. 교수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제 성공의 해답은 여러분들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대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고 또 열심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공 취업을 기원합니다. 네, 저희 취업 공작소도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